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영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준동사,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특정 동사들 보이시는 것처럼 내향적 동사와 외향적 동사와의 케미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근거에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이런 동사들과 어울린지 그리고 그런 동사들의 종류들, 예문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총 2회에 걸쳐서 준동사와 동사들의 케미를 설명드리겠다고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이런 어떤 동사 자체가 동사의 의미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적 성향, 그 다음에 동명사가 갖고 있는 그런 과거에서 시작됐거나, 과거에서 이미 시작했거나, 현재에도 어느 정도 발생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 의미 때문에, 즉, 시간적인 어떤 의도로, 시간상 할 일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두 개의 준동사 케미를 보여주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해당되는 동사들과 시간적 표현으로 정확히 시제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시간상 미래 쪽에 그리고 시간상 과거 쪽에 발생 했음을 그리고 일어날 것임을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동사들과의 케미를 보여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제 구분을 위해 준동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들. 시제 구분이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래 시제 아니면 뭐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시제 자체의 의도라기보다는요. 시간상 발생 시점을 좀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상의 구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다면 투부정사는요. 그러니까 할 일이다. 앞으로 할 일이다. 그다음에 동명사는 이미 한 일이다. 또는 일어나고 있다. 예, 진행되고 있다. 과거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을 때 해당되는 준동사를 쓰는데요. 그러면 이런 준동사들을 어떤 시간적인 의도로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동사들은 어떻게 될까?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forget, remember, regret, try, sorry가 있어요. 많이들 배워 와셨을 거고요. 혹시 뭐 제 수업에서 중학생들이 듣는 학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새롭게 요 수업 내용을 듣는다라면 이 지금 알려드리는 이 5개 동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이런 시간상의 구분으로 의도적으로 좀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명사의 어떤 역할을 하고요. 명사의 구실을 하고 이때 명사는 해당되는 동사의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forget 투부정사, 뭐뭐 할 것을 있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예, 약간 미래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forget ing는 당연히 한 것을 있다. 과거적인 성향의 뉘앙스죠. remember 투부정사,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동사원형 ing 동명사죠.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 것. regret 투부정사는 아무래도 좀 할 것을 후회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굳이 후회할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좀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regret 투부정사는 할 것을 후회한다라기보다 하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런 사항이 이제 닥치게 돼서 이런 사항이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좀 후회라든지 아니면 유감의 의미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것을 후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뭐하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해석하시고요. regret 동명사는
진짜로 후회하답니다. 왜? 후회라는 의미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한 것을 후회하다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regret ing는 우리가 알고 있는 regret 뜻의 후회하다 의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투부정사고 그다음에 ing가 try라는 동사랑 어울 때는요. 이 정확한 의미가 진짜 뭐 미래야. 미래에 이거를 시도를 해. 미래에 뭐 노력해.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노력했어. 뭐 시도했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해당되는 이 try 뒤에 따라 나오는 준동사가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투부정사는 아직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씁니다. 그러니까 미정이다. 미정. 그러니까 이 행위를 이루어내려고 try,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행위를 향해 지금 계속 시도하는 의미에서 애쓰다, 노력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 나와 있는 1번이나 2번, 3번에 해당되는 동사처럼 뭐뭐 할 것을 뭐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이 노력이나 애쓰다는 표현 자체가 아직 뭔가를 성취하거나 이루지 못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의미로 자, 쓰면 될 것 같고요. try 다음에 이 동명사 쓸 때는요 이미 이 행위를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했다라는 의미가 벌써 시행을 했고 try가 시도하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시도해서 시행을 했다라는 의미 때문에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시험 삼아 해봤다. 예, 중요한 거는 해낸 거죠. 예, 벌써 이 행위가 이루어졌어 라고 전달한 겁니다. 한번 해봤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갖게 되는 이유는 try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노력하다, 시도하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동명사 갖고 있는 의미의 과거적 성형적 의미 벌써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행해진 거다라는 것을 합쳐져서 해보다, 한번 해보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해당되는 sorry 부분이 이제 투부정사하고 ing에 쓰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이 동영상 수업을 듣고 계신 그런 구독자분들께서요. 아니면 학생분들께서 아니면 잘 모르고 계시다면 sorry라는 단어도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어떤 시간적 구분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것을 오늘 기회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rry 투부정사는요. 당연히 뭐 미안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다시 해서 이제 사과나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돼서 유감이야. 뭐뭐하게 돼서 미안함을 드러내라는 뉘앙스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씁니다. 해당되는 예문들은요. 제가 요 설명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예문이 있어야지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전달해드린 요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특히 sorry 투부정사하고 sorry ing는 예문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다시요. sorry 투부정사는 현재나 지금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과나 유감이다. 그 다음에 sorry가 동명사를 취할 때는요. 바로 sorry ing를 취하지 않고요. about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서 sorry about ing를 씁니다. 그래서 sorry about ing는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을 쓰고 이때 동명사는 과거적 성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sorry 투부정사 말고 sorry for 플러스 명사라는 표현이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라고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orry for 플러스 명사 명사니까 당연히 뒤에 동명사 이렇게 쓰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텐데 sorry for 플러스 명사하고 동사 원형 ing를 쓰는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부러 시간상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투부정사와 about ing를 쓰는 경우랑은 틀리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감이나 사과의 사항을 다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뭐 일부러 미래야, 일부러 과거야라는 의도를 갖고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랑 결합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야라고 얘기하고 동사 원형이 올 때는 어떤 행위적인 어떤 부분이 전치사가 결합되면서 동명사를 이용해서 사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sorry for 플러스 동사 원형 ing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과거의 일을 사과나 유감하는 걸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 그런 그 구독자분이 계신다면요. 더 정확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경우는요. 소리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를 일부러 이건 과거에 일어난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원어민들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저랑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셨던 준동사도 동사처럼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시제적 부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단순 시제, 완료 시제였죠. 단순 시제는 준동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이었고요. 완료 시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동사의 완료 시제처럼 have pp라는 조동사 have와 저 분사꼴의 pp를 이용한 표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having pp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아예 과거에 일어난 거야 라고 드러내겠죠. 다시요. 이 sorry for 플러스 명사가 아예 대놓고 과거의 일이야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having pp가 요 having pp라는 표현을 이용한다. 예문을 좀 들자면요. 우리가 실수하다 할 때 make a mistake라는 표현을 make a mistake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예문을 이 sorry for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실수를 해서 사과하고 싶어. 나의 실수에 대해서 뭐 유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로 I'm sorry for my mistake. 이렇게 그래서 나의 실수, 이 명사적인 어떤 구체적 그 내용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동명사를 쓰고 싶다. I'm sorry for making a mistake죠. 뭐 실수를 유발한 거에 대해 유감이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하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전달하는 원어민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내가 실적으로 과거에 했던 실수,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해서 미안해 라고 하고 싶으면 진짜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동사의 시제 개념인 have pp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요? I'm sorry for having made a mistake 라고 이렇게 have pp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과거에 했음을 드러냅니다. 좀 많이 복잡해지죠? 글도 길어지고 말도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과거의 사실이나 유감일 때 원어민들은 sorry about ing를 아무래도 선호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바탕으로 예문을 볼 거고요. 네,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문이라고 해놨네요. 네, 진짜로요. 네, 예문 보겠습니다. forget, regret, sorry, remember, tried 되어 있습니다. Don't forget to attend the meeting. attend, forget 부정사, 뭐뭐 할이었죠. 모임에 참석할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모임에 참석해주세요. 네, 미래적 뉘앙스를 지금 지니고 있네요. We never forget seeing her at the party. 여기 잊지 않겠다는 미래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예요. 근데 잊지 않을 내용이죠. 예, 바로 목적어. 이 내용이 seeing하고 동명사니까 그녀를 만난 것이죠. 예, 했던 것. 그녀를 만난 것을 잊지 않겠다. 예, 그녀가 강렬한 인상을 줬나 봅니다.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r application has not been accepted. 오랜만에 또 동사 없어 확인해 볼까요? regret이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는 has been accept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또 수 대시 한번 또 볼까요? has been accepted니까 수는 단수가 되겠고 태는 has been 하고 뒤에 pp까지 왔죠. BPP가 이렇게 보이네요. 예,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 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해볼까요? 동사의 시제. 능동태일 때는 동사꼴 전체를 읽는다. 시제를요.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pp를 빼고 읽어라. 예, pp를 빼고 시제가 has been이니까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사가 있어야겠죠. 동사 두 개 있으니까 접사는 대신 있네요. 자, 준동사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갖는 특징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 적용하니까 이게 문법을 알므로써 문장 구조가 전체가 다 보이고 해석이 매끄러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regret의 목적어는 투부정사이겠지만 준동사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갖는 특징, 준동사는 동사처럼 주어 있고 시제가 있고 태,
목적어나 보호를 갖고 부사의 수를 받는다. 여기서는 당연히 목적어나 보호를 간다는 사실을 요 개념에 집어넣게 됩니다. to inform이 비록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지만 이때 inform 뒤에 you가 뭐가 돼요? 투부정사의 간접 목적어, 대절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nform, 알려주게 돼서 후회합니다. 아, 좀 이상하죠? 알려주게 돼서 유감이에요. 알리게 돼요. 유감이에요. 당신에게 뭐를 알리게 돼요? Your application이니까 당신이 한 지원이죠. 네, 지원이 has not been accepted, 채택되지 못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된 것을 후회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기여의 지원이 채택되지 못했는데 뭐 굳이 후회를 왜 해요?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채택하면 되잖아. 맞죠? 네. 채택하고 후회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regret 다음에 투정사 올 때는 하게 돼서 후회하는 게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라고 해라. I don't regret settling down. regret 다음에 ing는 진짜 후회하다라고 했죠. 이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settle down이니까 여기서는 자, 자리를 잡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리는 농촌음이에요. 농촌에 자리 잡은 것으로 후회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I'm sorry to make all that noise. 드디어 sorry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sorry의 투부정사 나오면 아까 뭐라고 했죠? 현재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유감이나 죄송함을 그죠? 표현한 거라고 했죠? 미안함을요. 그래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적 좀 누앙스가 좀 자연스럽겠죠? 모든 소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에요. 이렇게. sorry 투부정사는 현재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유감. 자, I had a party with my friends. I'm sorry about making all the noise.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sorry about ing가 과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 예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일부러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하나를 앞에 더 줬습니다. 명백하게 좀 과거 시제가 보이죠. 나는 나의 친구와 파티를 가졌어요. 예. 과거에 파티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 노이즈는 과거에 했던 파티 때문에 생긴 노이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과거에 했던 그 파티에서 일어난 노이즈,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소음을 발생시킨 거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좀 sorry 투정사, sorry about ing가 확실하게 어떤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누앙스에 대한 그 다음에 과거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행위나 상태에 대해서 죄송함, 그렇죠?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는데 괜찮은 예문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만 괜찮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I remember to call Tom. remember 투부정사 할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나는 전화할 것을 기억했다. 여기가 과거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화도 과거에 하긴 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뭐 투부정사는 무조건 미래 아니면 동명사는 과거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해당되는 문장 안에서 그 속에서의 시간적 개념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일어났던 일인지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에게 전화할 것을 기억했다. 기억을 했는데 이 기억했던 이 과거 시점에서 이제 좀 더 떨어진 미래 쪽으로 향한 어떤 과거 시점에 전화할 것을 기억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진짜 뭐 미래에 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억은 과거 했겠고요. I remembered calling Tom. 이건 어떻게 보면 기억한 것보다 전화한 게 당연히 더 먼저 일어난 거죠. 나는 탐에게 전화한 것을 기억했다. 여기다가 굳이 having pp 써가지고 having called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뉘앙스 자체가 어차피 remember란 동사는 기억을 하는 거니까 할 것을 기억하거나 이미 일어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굳이 시제를 have pp라는 어떤 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먼저 일어났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remember란 동사 자체가 동명사로서 충분히 기억보다는 동명사 뒤쪽에 일어난 행동의 상태가 먼저 일어났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try 투부정사 아까 try ing 제가 얘기했죠. 이때 투부정사하고 ing는 뭐 과거야, 미래야 이런 시간적인 표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발생했다. 발생 일으키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지 아니 일어났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해봤는지 하도록 할 것인지 try 시도하다는 표현과 합쳐져서 Jane tried to lift the box. 자, try를 중심으로 to lift가 들어올리다인데 아직 들어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데 들어올리지 못하고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래서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나는 이 상자를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했다. 즉 들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들어올리다는
요 행위가 성취가 아직 안 됐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ing를 쓰면요.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이 행위를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들어 올려 봤어. 근데 왜 의미가 굳이 시험 삼아라는 표현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상자 올리는 이 행위 자체가 뭐 대단한 어떤 뭐 뛰어난 뭔가라는 건 아니죠.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그냥 시도해봤어. 왜냐면 트라이라는 기본적 의미가 시도하다는 뜻이니까 그냥 시도해봤어. 라는 뉘앙스에서 시험 삼아 해봤어. 그냥 한번 해봤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행위는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예요. 자, 해서 뭐라고요? 시험 삼아 그 박스를 들어 올려보았다. 지금까지 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어떤 발생 시점에 그 앞으로 일어날 그런 할 일이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이다라는 과거적 성향이 뉘앙스로 구분되는 그런 동사들과의 어떤 케미. 예. 제가 계속 지금 케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어울리는 케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파트, 그죠? 8-AB? 8-1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준동사, 동사의 케미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준동사 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수업적인 면에서 그래도 문법적으로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영역이 아마 그 위드 분사 구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위드 분사 구문도 해당되는 분사꼴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중에 뭐를 쓰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고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풀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드 분사 구문까지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리고 그동안 배웠던 준동사 영역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리고, 준동사 파트는 좀 자연스럽게, 상당히 지금 준동사 파트가 장시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동사 파트가 장시간 이루어진 이유가 시중에 나온 문법책은 투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뭐 분사인, 현재분사, 과거분사 따로 다루잖아요. 그 전체를, 세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하는 거랑 틀리게 전체 영역을 한꺼번에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문장 구조, 해석, 독해, 문법 문제의 풀이 이런 것들에 좀 더 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좀 장시간 됐습니다. 오늘도요, 예, 수업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좀 어색하네요. 이걸 부탁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좋은 또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Bye.